여러분들도 특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 수험생분들, 학생분들, 커피 대신에 몸에도 좋고 그런 카페인의 부작용도 없는 수험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합격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신영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맹거래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 블로그나 카페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부 슬럼프를 겪고 있어요. 거의 한 달 이상 공부를 아예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제 자신이 의지가 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뭐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마음이 급하거나 아니면은 다급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애초에 일단은 이런 시험들을, 자격증 시험들을 준비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수험생분들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거의 몇 년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체계화시킨 이 공부법에 대한 그런 이론들, 이거를 이제 메타마인드 학습법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들을 실제 수험 공부에, 시험 공부에 적용을 해보면서, 버릴 건 버리고, 더 다듬을 건 다듬으면서, 저 자신만의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요 근래 한 달간은 정말 공부를 일체 안 하고 오로지 이 공부 슬럼프가 무엇인가, 이 슬럼프가 어디에서부터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공부 슬럼프, 학습 슬럼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통해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분들, 고3이라든지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뵐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평소에 자주 마시는 차를 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이 차를 왜 마시는지, 그리고 이 차의 효능이나 효과, 특히 저는 이 직업 자체가 평생 공부를 하고 뭔가를 기억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뇌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항상 먹는 것 또한 좀 가려서 먹는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이 제가 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마신 지가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해 가면서 제가 어떤 효과를 받는지, 그리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학생들은 커피 대신에 이 차를 마시면 왜 좋은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그냥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추후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좀 뇌과학적인 얘기를 덧붙여서 좀 전문적으로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차를 마시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이유와 덧붙여서 제가 어제 아버지께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차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차에 대해 좀 알아보고 또 개봉기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어제, 이 차가 제가 어제 아버지께 선물 받은 보이차입니다.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뭐 표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포장지가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약간 그런 거죠. 정품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개봉을 하려면 이 스티커를 결국에는 다 떼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 떼는 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티커를 보면 중간에 틈이 있거든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틈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다 선을 이렇게 접어서 했기 때문에 이 선을 쭉 보면서 여기에 중간 틈 사이로 이렇게 찔러줍니다. 이렇게. 사실 이 보이차 스티커 뜯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거의 10년간 먹어왔지만 대부분 저희 부모님께서 대신 뜯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잘 뜯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살짝 이게 찢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포장지 뒷면에 이렇게 뭉쳐진 데에다 스티커를 붙여놨기 때문에 뜯는 과정에서 이 포장지가 살짝 찢긴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뜯었죠. 이 스티커는 그냥 버리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펼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면 찻잎들이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애초에 이렇게 차를 재다 할 때 이렇게 뭉쳐 놓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뭉쳐 놓는데 이거를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는 뜯어야 돼요. 근데 뭐 요즘엔 뭐 티백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편리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티백을 드시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특히 이런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찻잎으로 되어 있는 거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훨씬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영양소도 훨씬 풍부해요. 자, 이렇게 뭉쳐져 있는 찻잎을 뜯을 때는 손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착칼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저 같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에서 손을 안 찔리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뜯는 편입니다. 혹은 뭐 여기에서 이렇게 뜯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뜯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살짝 잡고 여기부터 그냥 쑥 찌르고 살짝 들어 올려요. 처음에는 어차피 끝까지 못하니까 다시 뺐다가 여기 가운데부터 찌르고 또 살짝 들어주고 그 다음 또 옆에 찌르고 살짝 들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찻잎을 뭐랄까 자르지 않고 그러니까 찻잎을 부서뜨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덩어리채로 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 보통 우리가 개완이나 자사오 같이 좀 전통 방식처럼 제대로 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혼자 먹을 때는 주로 화차호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제 차를 우릴 건데 지금부터는 제가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돼서 예쁜 윤지쌤께서 대신 차를 우려 주실 거예요. 자, 저기 보이는 방금 뚜껑을 연 게 화차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다가 찻잎을 넣어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저기 철조망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우러나겠죠. 항상 그 차의 첫 물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잔에다가 보통 부어서 잔을 데우고 향을 입히는 과정.
지금 마시는 차는 과운화향이라는 보이차입니다. 보이차의 종류도 많고, 그리고 브랜드도 많고, 이런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과운화향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 과운화향이라는 보이차는 노반차품이라는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보이차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정식 통관을 거쳐서 검사까지 다 해서 들어오는 보이차입니다. 특히 이 노반차품이라는 브랜드는 일반 재배차 대량 생산 방식이 아니라 소량 생산으로 전통 제다 방식으로 특히 최소 100년 이상이 된 차 나무에서 그런 야생 차 나무죠. 농약도 하나도 안 치고 비료도 안 한 그런 최소 100년, 야생에서 100년 이상 자란 차나무에서 딴 찻잎을 가지고 이렇게 차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누구나 속이 편한 그런 차예요. 그래서 차의 종류도 사실 많죠. 우롱차, 녹차, 보이차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저처럼 좀 위가 약하고 그리고 속이 찬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보이차를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마시는 이 과운화향이라는 보이차는 이렇게 지금 이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지역의 이름을 따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의 그 특색을 가지고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운화향이라는 보이차는 주로 운남성의 포랑산에서 제다가 되고 약간 뭐랄까 맛이 맑고 그리고 풍부하면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가볍다? 편하다? 네, 그런 느낌의 차입니다. 막 그렇게 쓰지도 않고요. 보통 우리가 보이차, 특히 이런 생차류라고 하는데 이런 보이차를 마시면은 좀 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과운화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쓴맛이 없고 굉장히 단맛, 단향과 여러 가지 좀 그런 맛이 좀 함께 잘 어우러져 있는 차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차는 2020년 아마 4월일 거예요. 지금 막 갓 나온 신차예요. 네, 신차. 그래서 보통은 보이차 중에 생차류는 특히 갓 나온 거는 먹기 힘들다는 그런 통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고차수, 야생 고차수 보이차들은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마셔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보이차를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마시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중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앉아있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전혀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더라도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집중력을 그러면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의 경우에는 저는 항상 어떤 중요한 일을 하든지 간에 혹은 어디 기억력 대회를 나가도 그렇고요. 예전에 스타킹에 나가서도 그런 촬영을 할 때 굉장히 긴장이 되잖아요. 또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항상 보이차를 먹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론 아직 초중고 학생분들은 이런 커피 같은 건 잘 안 마시겠지만 주로 성인 수험생분들은 커피를 많이 드십니다. 예, 집중력을 위해서. 이게 실제로 커피를 마시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기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집중력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다만 커피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좀 많이 들어있고 그 작용력이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있어요. 커피와 보이차, 다른 차들을 그 카페인이 몸에 들어왔을 때 축적되고 배출되는 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가에 대한 연구 논문을 봤을 때 보이차가 가장 짧았고 대략 몇 시간 정도
근데 커피는 거의 뭐 하루 가까이 갔던 걸로 제가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페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좀 뇌과학적인 얘기는 지금은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산을 하려면 많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영양소도 필요할 테고 산소 공급도 필요하고요. 근데 다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만들진 않지만, 이 에너지를 만들었다는 착각을 하게 하는 게 이 카페인의 작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실제로도 집중력이 올라가기도 하죠. 하지만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게 되고 몸에 축적이 되다 보면은 만성 피로 같은 이런 여러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차 같은 거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도 보이차가 또 굉장히 순하고 카페인도 적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고, 다만 보이차 중에 생차하고 숙차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특히나 카페인에 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숙차를 드시길 권해드려요. 생차와 숙차의 차이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보이차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우리 두뇌에 산소 공급을 해줘요.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급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의 도움만 받기보다는 이런 폴리페놀의 도움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뇌의 그 회전에 필요한, 두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집중력도 굉장히 많이 향상될 수 있어요. 제가 왜 스타킹이나 이런 방송 나갔을 때, 그리고 항상 기억력 대회 나갈 때 보이차를 왜 먹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특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 수험생분들, 학생분들, 커피 대신에 몸에도 좋고 그런 카페인의 부작용도 없는 보이차, 뭐 보이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한테 맞는 차를 찾아서 즐기시면은 수험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합격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차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의 10년 동안 보이차를 마셨지만 보이차는 질리지가 않아요. 특히 이 과운 화향은 굉장히 편한 맛? 네, 그렇습니다.